반갑소. 나 백범 김구요. 자객 열전을 보기 위해 이 먼 상하이까지 찾아와 주다니 참 기쁘구만. 내 고맙소. 지금부터 내가 공연 시작 전 극장 내 주의사항을 안내드리려고 하오. 우리 공연은 중간에 쉬는 시간이 없소. 약 110분간 쭉 진행되오. 공연 중 중간 퇴장 시 재입작등이 불가하니 엉덩이가 아파도 참으시게. 에헤이, 걱정 마시게. 너무 재밌어서 눈 깜짝하면 공연이 끝날 테니 만약 중간에 퇴장을 원하는 관객이 있다면 머리 위로 동그라미를 만들어 주시게. 그렇다면 스태프가 퇴장을 도와주겠네. 그리고 우리의 혁명 계획이 들통나지 않도록 공연 중 사진 촬영은 금지하도록 하겠네. 물론 커튼콜 시에는 마음껏 찍으시게. 거기! 그 공연장 내 물을 제외한 모든 음식물 반입 및 섭취가 불가하오. 죄송합니다. 그대들이 사는 시대에는 스마트폰이라는 게 있다지. 우리가 잠입작전을 펼칠 때 벨소리가 나면 다 들킬 것이야. 당장 비행기 모드로 설정해 주시거나 전원을 종료해 주시길 바라. 또한 본 공연은 극적인 연출을 위해 총소리, 폭발음, 강렬하게 반짝이는 조명 등이 사용된다. 큰 소리와 시각적 자극에 민감한 관객분들께서는 관람에 유의하길 바라오. 우리 혁명 도중 외놈들이 우리를 공격할 수가 있으니 비상 상황 시 대피할 수 있는 출입구를 안내해드리겠소. 이쪽입니다. 자, 이제 정말 자객 열전 시작하겠소. 그대들의 마음을 뜨겁게 달굴 자객들의 이야기, 즐거운 관람 되길 바라네. 조말은 노나라 사람이다. 노나라 장공이 힘센 사람을 좋아하므로 조말은 노나라의 장군이 되어 제나라와 싸웠는데 세 번이나 패하여 보조하였다. 장공은 두려운 나머지 수읍 땅을 제나라에 바치고 화친을 도모하면서도 조말을 계속 장군의 직책에 임용하였다. 제나라 황공과 노장공이 단상에서 화친의 맹약을 맺고 있을 때 조말은 비수를 손에 쥐고 뛰어올라 황공을 협박하였다. 좌우의 사람들은 감히 움직이질 못하였다. 그대가 요구하는 바가 무엇이오? 환공이 물었다. 이에 조말이 말하기를 제나라는 강하고 노나라는 약합니다. 그런데 대국인 제나라가 노나라에 침범하는 정도가 지나칩니다. 지금 제나라의 국경은 노나라 깊숙이 파고들어서 국도에까지 육박하고 있으니 임금께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환공은 그 말을 듣고 노나라에게서 빼앗은 땅을 모두 돌려줄 것을 약속하였다. 그러자 조말은 비수를 던져버리고 단에서 내려와 다시 신하들 자리에 앉았다. 이에 환공이 뒤늦게 약속을 취소하려 하니 관중이 나섰다. 네, 대옵니다. 작은 이익을 탐하여 스스로 만족하신다면 제후들의 신망이 떨어지고 천하 각국의 지지를 잃게 됩니다. 그러니 약속대로 그 땅을 돌려주소서. 환공이 마침내 빼앗은 땅을 돌려주니 조말이 3번 싸움에서 잃었던 땅은 이로써 모두 노나라에 되돌아갔다. (1931년 12월) 중국 상하이 프랑스 조계의 한 식당. 상대를 제압할 때는 급소를 물고 늘어지는 것이 요체. 이 멱살을 잡더라도 그냥 옷자락만 움켜쥐어서는
상대로 하여금 반격의 기회를 주게 되나니 이렇게 바짝 쥐어서 숨통을 압박해야 하네. 알겠는가 봉창이? 예, 선생님. 자, 이리 나와보게 봉창이. 내 멱살을 잡아보게. 어찌 감히 백범 선생님의 멱살을... 에헤. 꽉 치게 꽉. 꽉! 촥촥 치럿. 한번 쥔 것은 손목이 잘려 나가더라도 놓치지 말아야지. 자, 자네 귀가 허해서 안 되겠구만. 어? 우선 몸보신을 좀 해야겠어. 오늘 푸짐하게 먹도록 하세. 아닙니다, 선생님. 어허. 이제 적의 수계, 민족의 철천주 원수 일왕을 응징하러 떠나는 마당에 무슨 식욕을 채우겠습니까? 이 식귀를 아는가? 풍소소의 역수한 장사일거 불부하네. 바람소리 쓸쓸하고 역수는 차갑구나. 장사 한번 가면 다시 노진 못하리라. 다시는 짜장면도 탕수육도 맛보지 못할 걸세. 맛 볼 만큼 맛 보았습니다. 그럼 여색을 맛볼 텐가? 응? 나 돈 있네. 아니올시다. 인생의 목적이 쾌락이라 한다면 지난 30년 동안 누릴 만한 쾌락은 이 대강 맛 보았습니다. 그 뭐든 먹는 태를 보면 장사의 기계를 알 수 있는 법이거늘. 내 나이 20살 때 이 맨손으로 외놈 장교를 때려 죽인 사실을 알고 있겠지? 백범의 나이 20살 때 황해도 안악치아포의 객주집에서 조선인으로 위장한 일본 육군 중위 스지다를 발견하고 군모를 시한 외놈에게 원수를 갚으리라! 하며 놈을 때려 죽이기로 결심한다. 자네, 그때 내 마음이 어땠는지 아는가? 백범 일지를 읽어 알고 있습니다. 국모를 시한 외놈에게 원수를 갚으리라. 그럼 자네가 나고 내가 나의 마음이라고 한번 해보세. 야! 저놈은 내가 보기에 틀림없는 외놈이다. 국모를 시한 외놈을 쳐 죽여 원수를 갚으리라. 그래서 자세히 살펴보니 그 무명 두루마기 밑으로 칼집이 보이는 게 아닌가? 그런데 나는 단순의 맨손? 공연히 서툰 행동을 하다가 내 목숨만 저놈의 칼에 헛되이 날려버리는 것은 아닐까? 내가 먼저 손을 쓸 때 저놈이 외놈인 줄 모르고 오히려 사람들이 나를 만류하지는 않을까? 그러는 사이에 저놈의 칼이 쓱! 내 몸에 들어오는 게 아닐까? 안 되겠다. 따로 기회를 보는 수밖에. 이때! 문득 떠오른 내 스승의 말씀. 특수 반지 무적기 현해철수 장부하. 무슨 뜻일까? 나무를 타고 오르는 것은 기특할 것도 없고 낭떠러지에서 손을 놓아버리는 것, 그것이 장부로다. 아하, 그렇구나. 너희놈! 그러나 매사 큰일을 도모할 때는 이 기선을 제압해야 하는 법. 때마침 주인장이 조반상을 차려왔겠다. 나는 밥 한 그릇을 뚝딱 해채우고 주인장을 불렀지. 네, 오늘 700리나 되는 산길을 가야 하는데 아침을 더 먹고 가야겠으니 조반상 7상을 더 차려주어. 그랬더니 주인장이 뭐라 그랬는지 아는가? 에헤이, 그 젊은 사람이 불쌍도하다. 아이, 미친놈이구나. 객들이 웃더군. 그 틈을 타서 나는 이놈! 하면 외놈에게 달려들어! 차! 뭐냐? 한 발로 칼을 빼들며 반격하는 스지다. 너야로! 격투 끝에 백범은 칼을 빼앗아 스지다를 물쑤시 난자한다. 외놈의 몸에서 피가 용소 숨쳐 마당에 흘렀지. 나는 손으로 피를 움켜 마시고는 얼굴에 발랐다. 밥상은 잠시 후 주인장은 말한 대로 한 상에는 밥 7그릇, 다른 상에는 반찬을 수북히 가져오더군. 격한 운동을 마친 뒤라 두어 그릇은 먹었지만 저는 자신이 없더라고. 그래, 커다란 양푼을 가져오라고 한 뒤 밥과 반찬을 다 쏟아붓고 이 숟가락 2개를 겹쳐서 밥덩이를 사발통만큼이나 떴다가 내려놓으면서 이랬지. 아하! 오늘 원수놈의 피를 너무 많이 마셨더니 이 밥이 들어가지를 않는구나. 가세. 어머니께서 시래기국을 끓여 놓기로 하셨네. 그 귀한 걸 가시죠. 그 백범 일지가 벌써 출판이 되었단 말이지.
예양은 진나라 사람으로 일찍이 범시와 중앙시를 섬겼으나 중용되지는 못하였다. 그들을 떠난 예양은 지백을 섬겼는데 그는 예양을 매우 존중하고 총애하였다. 지백이 조양자를 치자 양자는 한시 위시와 공모하여 지백을 되치고 그의 후손을 멸하여 토지를 셋으로 나누었다. 또한 조양자는 지백을 증오하여 그의 해골에 오치를 하여 요강으로 사용하였다. 요강! 예양은 산속으로 달아나 탄식하여 말하기를 사위 지기자사 여위 열기자영 선비는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하여 죽고 여자는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을 위하여 얼굴을 단정한다 했거든. 예양은 지백의 원수를 갚기로 결심한다. 자, 1931년 12월 중국 상하이 프랑스족의 한 식당. 啊，请色香，你好，张所长，快来快来！请给我一碗炸酱面和一把煎豆。剪刀剪什么？煎什么啊？煎面。好好， 뭐라 하신 겁니까? 아, 오늘은 우리가 긴히 할 얘기가 있으니 손님 받지 말고 그 일품 요리 정식으로 푸짐하게 준비해줘. 했지? 안께 봉찬. 시래기국이나 한 그릇 주시면 될 텐데 굳이 이런 데까지. 아무 말 말게. 응? 내 자네를 원수의 땅으로 보내는 마당에 이 정도도 못하겠는가? 장사 일거 불부하냐. 장사 한 번 가면 다시 노질 못하리라. 다시는 탕수육도 깐풍기도 맛보지 못할 걸세. 맛볼 만큼 맛보았습니다. 나 돈 있네. 응? 저 소주는 어떤가? 이제 영원한 쾌락을 누리고자 길을 떠나는데 이 한순간 혀의 즐거움을 탐하겠습니까? 그래도 보내는 마음은 안 그러네. 최수봉군 알지? 잡혀간 동지들 원수를 갚겠다고 때를 쓰던 아이 아닙니까? 그래. 연전에 밀양에 반입해 들어간 폭탄이 발각되어 국내에 있는 동지들이 죄다 잡혀 들어간 적이 있었지. 곽재기 징역 8년, 이성우 징역 8년, 윤소룡 징역 7년, 김수득 7년, 황상규 7년, 이낙준 7년, 신철유 징역 7년. 수봉군이 그들의 원수를 갚겠다고 그 자기를 보내달라고 떼를 쓰는 거야. 아이 그래서 아직은 안 된다. 네가 아직 어리니 안 된다 했더니 지가 어찌 폭탄 2개를 만들어가지고 그 입국을 했네 그려. 그래서 어찌 되었습니까? 수봉군이 마음 먹고 밀양 경찰서로 치고 들어간 때가 아침 9시경. 때마침 서장실에 전 경관이 모여 특별 훈시를 듣고 있었던 거야. 좋은 기회지. 때를 놓치지 않고 우리의 청년 최수봉은 폭탄 1개를 들어 서장실을 향해 던졌겠다. 쨍그라! 유리창을 깨트리고 들어간 폭탄은 순사부장의 팔을 맞고 마룻바닥에 떨어졌지. 아깝게도 불발이었네. 장내는 순식간에 수라장이 됐고 놈들이 범인을 찾으려고 뛰어나오려는 순간 수봉군은 또 1개의 폭탄을 경찰서 현관에 던졌어. 자! 꽝! 큰 소리와 함께 폭탄이 터지고 현관문하고 유리창이 부서졌지. 수봉군은 달아났네. 한참을 뛰었어. 뛰고 또 뛰었네. 계속 뛰었어. 뛰고 또 뛰고 막 뛰었지. 계속 또. 그래서요! 한 10리나 달아났을까. 아무래도 일은 틀린 거라 여긴 수봉이 품에서 단도를 꺼내 배를 그려는 그 순간 외놈들이 몰려와 팔을 낚아채고는 수갑을 채웠다네. 그러니까 이 외놈들 인명 피해는 폭탄을 맞은 순사부장놈 팔꿈치가 성하진 않았겠지. 시퍼렇게 멍이 들었겠죠? 그랬겠지? 최수봉군은 어떻게 됐습니까? 1심에서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사형. 그 긴 세월 꽃다운 나이 형무소에서 썩히느니 차라리
그때 내가 나서서 제대로 된 폭탄을 만들어 줬더라면, 아니 그 뜨끈한 짬뽕 한 그릇이라도 사 먹여 보냈으면 내 이렇게 가슴이 미어지지는. 제가 거사 뒤에 살아남는다면 바로 극형에 처해지겠죠. 왜 놈들이 그렇게 마음이 좋은 줄 아는가? 무슨 말씀이신지. 금방 집행을 해주는 양반이지. 아마 매일 밤 자네를 불러낼 걸세. 밤에 불러낸다 하시면. 매일 밤 자네를 불러 고문을 할 걸세. 아직 고문 다 견뎌낼 수 있습니다. 채찍질에 몽둥이로 난타기, 벌겋게 달군 쇠막대로 지지기, 전기 고문, 거꾸로 매달아 이 콧구멍에 물 붓기, 바늘로 손톱 및 발톱 및 쑤시기, 그 자지구멍에 심지 박기, 이 각진 나무 3개를 손가락 사이에 끼우고는 양끝 꽝. 이걸 견딜 수 있겠는가? 견딜 수 있겠는가? 견딜 수 있습니다. 견딜 수 있겠는가? 견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와, 진짜 와. 고문보다도 환장할 것은 굶기는 거야. 대장부가 먹을 거다 숨기겠습니까? 누가 감방 문 앞에서 사식을 먹을 때면 고기 냄새, 김치 냄새가 들어와구만 미칠 것 같지. 그럼 그 마누라가 집 젊은데 그 몸을 팔아서라도 쌀밥에 좋은 반찬을 해다 줬으면 했지. 죽도록 맞고 난 뒤에는 그 보리밥에 장아찌 꽁대기라도 왜 그리 먹고 싶은지. 그럼 놈들은 일부러 이 고기에 장국밥을 가져다 놓고서는 먹으라는 거야. 1911년 정월, 백범은 소위 안학 사건으로 구금된 후 경성으로 압송되어 연일 혹독한 고문을 받는다. 이럽다 이놈아! 한동안 버티지. 목에 침 넘어가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데 그러지 말고 먹지 그래. 이랬을 테지. 그렇지. 그럼 나는 당신이 나를 무죄로 인정한다면 대접하는 음식을 먹겠지만, 만약 죄가 있다고 여긴다면 난 먹을 수 없어. 이미 판결이 유죄로 났지 않는가? 그러니 그 재판이 잘못된 것이라는 거요. 에헤이, 그들을 처치하는 게 목적이라면 이 쥐도 새도 모르게 없애지 굳이 그 잘못된 재판까지 하겠어? 이를테면 음식에 독을 넣는다든지. 그대는 이 음식에 독이 들었을까봐 걱정하는 모양이군. 그렇다고 해도 먹고 죽으면 그만. 나는 졸장부가 아니요. 정말 이 음식에 독이 들었을지도 모른다고 의심하는가? 그럼 내가 하찮은 의심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걸 보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이걸 먹긴 먹어야겠어. 선생님, 제게는 폭탄을 2개 만들어 주십시오. 하나는 투척용이고 하나는 자폭용이옵시다. 자네, 내가 음식을 먹어서 실망했나? 아니옵시다. 다 인간의 본능 아니겠습니까? 혁명투쟁을 하려면 본능을 제어할 줄도 알아야겠지. 가세. 어딜? 내 고문과 기하에 대하여 인상적으로 교육을 좀 할까? 그 저를 위해서라면 정말 괜찮습니다만. 내일 조선 총독부를 폭파하기 위해 동지 한 명을 보내기로 했네. 그렇습니까? 까려면 총독부를 까야지. 그깟 시골 경찰서 정도. 그럼요. 그렇고 말고요. 김익상 동지를 보내기로 했는데 그 자네도 함께 가서 교육을 받는 게 어떻겠나? 응? 그런데 여기 음식은 어떻게 하고? 어머니께서 시래기국을 끓여놓기로 하셨네. 그렇습니까? 그 군비 연습이야. 시래기국 앞에서가 제격이지. 안 그런가? 가세. 예. 金水兄， 형가는 위나라 사람이다. 형가는 독서와 검수를 좋아하여 그 솜씨로 위나라 원군에게 발탁되길 기대했지만 원군은 그를 등용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형가는 연나라로 갔는데 대백정에서 현인에 이르기까지 두루사기였는데 모두들 그가 보통 사람이 아님을 알았다. 마침 연나라 태자 단이 진나라의 인질로 있다가 돌아왔다.
진나라 왕 영정이 홀대가 심했으므로 이를 원망하여 도망쳐온 것이었다. 얼마 뒤 진나라 장군 번호기가 진왕에게 죄를 짓고 연나라로 망명해오자 태자는 그를 받아들였다. 한 신하가 간하기를 아니 됩니다. 저 흉포한 진나라 왕이 연나라의 원한을 쌓고 있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서늘해지는데 하물며 번장군이 연나라에 있다는 소문을 듣는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그러자 태자 단왈 저 번장군은 천하의 몸둘 곳을 잃고서 내게 의탁하였는데 진나라의 협박이 두려워서 가련한 친구를 저버릴 순 없소. 이리하여 좋은 계책을 구하던 끝에 태자단은 형가란 인물이 나라에 있음을 알게 된다. 태자가 형가를 불러 국가의 일을 의논하고자 하였으나 형가는 겸손하게 사양하였다. 그러나 태자가 앞으로 가서 절을 하며 다시 정중히 청하자 그제서야 허락하였다. 형가 말하기를 지금 진나라로 가봐야 믿을 만한 증거가 없인 진왕을 가까이 할 수조차 없습니다. 하지만 저 번장군은 진왕이 황금, 청금과 만호의 영지를 내걸고 찾고 있느니 만일 저 번장군의 목과 연나라의 지도를 얻어 바친다면 진왕은 기뻐하며 반드시 신을 만날 것이옵니다. 그때 신이 비로소 태자께 은혜를 갚을 수 있을 것이옵니다. 그러자 태자왈 저 번장군은 공궁에 처하여 내게 몸을 의탁하였는데 선생께서는 다른 방도를 고려해 보시지. 하였다. 이에 형가는 태자가 차마 그리하지는 못할 것임을 알고 직접 번장군을 찾아간다. 진나라가 장군에게 행함은 참으로 잔혹하다 하겠습니다. 가문을 몰살하고 장군의 목에 황금 천금과 만호의 시급을 내걸었다고 하더이다. 번옥이 단식하며 내가 그것을 생각하면 언제나 굴수에 사무치도록 괴로우다. 어찌할 바를 모를 뿐입니다. 지금 한마디로 연나라의 근심을 없애고 장군의 원수를 갚을 방법이 있다면 어찌하시겠습니까? 그게 무엇입니까? 원컨대 장군의 목을 얻어 진나라 왕에게 바치고자 합니다. 그러면 진왕은 기뻐하며 반드시 저를 만날 것이니 그때 제가 왼손으로는 진왕의 소매를 잡고 오른손으로는 그의 가슴을 찌르면 그리하면 장군의 원수를 갚고 연나라가 당한 모욕도 씻을 수 있을 것이옵니다. 장군께서는 어찌 생각하십니까? 이리 나와보시오. 내 멱살을 잡아보시오. 꽉 쥐시오. 꽉. 하이! 하이! 내가 밤낮으로 가슴 태우던 일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었으니 어찌 주저함이 있으리오. 내 목을 가져가시오. 번옥이는 칼을 뽑아 스스로 목을 잘라 형가에게 내주니 그 살을 썰고 목뼈를 자르는 힘과 스스로 견디는 강단이 대단하다 아니할 수가 없다. 이리하여 형가는 번옥이의 목을 상자에 넣고 비수를 감춘 지도를 품고서 역수강변에서 벗들과 하직하고 길을 떠나는데 한 번 손을 들어 인사한 후에는 끝내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 풍소소해 역수한 장사일거 불구한
바람소리 쓸쓸하고 역수는 차갑구나. 장사 한 번 가면 다시 오지 못하리라. 짠. 1931년 12월 중국 상하이 프랑스 조계의 한 식당. 快来！你好，王社长。快来几首诗。你好，所长。请给我一碗炸酱面和一把剪刀。好好。 오늘은 우리가 괜히 할 얘기가 있으니 손님 받지 말고 거 일품 요리 정식으로 푸짐하게 준비해줘. 하지마. 엽차나 내줘. 아니 맨날 왔다 하면 짜장면 한 그릇에 가위를 달래? 안께 봉자. 뭘 이런 데까지. 내 자네를 사지의 땅으로 보내는 마당에 이 정도도 못하겠는가? 가지가 아니라 영원한 쾌락의 길이오시다. 나 돈이 있네. 돈 주고도 갈 수 없는 영광의 길이오시다. 장사 한 번 가면 다시 노진 못하리라. 다시는 깐풍기도 라조기도 맛보지 못하겠지만 그참. 김익상 동지가 돌아왔소. 조선 총독부를 치러 갔던 김동지가 살아서 돌아왔단 말입니까? 그래 거사는 성공입니까? 글쎄 성공인지 아닌지가 어찌 되었습니까? 보기 있게 시작은 좋았지. 김익상이 폭탄이 든 가방을 둘러매고 총독부 정문을 지나치자 보초가 누구냐 물었겠지. 그래 전기 고치러 왔소 하니 한번 들끝 보고는 들어가라 하더래. 익상은 바로 2층으로 올라갔지. 올라가자 첫째 방이 비석과 익상은 한 손으로 손잡이를 틀어 문을 열고 재빨리 폭탄을 내던졌어. 자! 꽝! 불발이었던 것이야. 다음 방은 회계과. 익상은 나무 폭탄 한 개를 들어 방 한가운데로 있는 힘껏 던졌겠다. 꽝! 온 건물을 뒤흔드는 폭음과 함께 의자가 날아가고 책상이 부서지고 유리창이 깨져 산산이 흩어졌다고 하네. 이 방 저 방에서는 사람들이 뛰쳐나왔지. 그 아수라장 속에서도 익상은 아브나이! 아브나이! 앙아짜이깡! 위험하다. 위험하다. 올라가지 마라. 소리치며 계단을 뛰어내려왔다네. 총독부 정문을 빠져나오면서도 위험하다. 위험해! 아브나이? 아브나이! 그리고는 그 길로 바로 상해까지 와 어제 저녁으로 귀환주를 한 잔 쫙 하더구만. 헤헤 참나. 장사 한 번 가면 다시 오지 못하리라 더니 뭐 어쨌든 그만하면 성공 아닙니까? 아이 그렇지만 이번에도 그 책상을 부수고 유리창을 깬 것밖에는 더 있는가? 그래도 이 신출귀몰하는 몸놀림으로 외놈들의 간담을 서늘케 했으니 그 또한 성과 아니겠습니까? 자네 말도 오르이. 하지만 내 성에는 안 차네. 저의 거사를 기다려 주십시오. 그런데 이번에 마침 일본 육군대장 다나카 기이치란 놈이 상해에 온다는데 이놈은 일본 군부 내에서도 철저한 군국주의자. 없애지 아니하곤 잠을 못 자리. 아 그거 동경으로 갈 객만 아니었으면 제가 나설 일이오시다. 그래도 그 외왕을 격살하는 일만 할까? 이 사람들 듣겠습니다. 아이 괜찮네. 뭐 이들이 조선 말을 알겠는가? 아 그렇군요. 날씨가 춥죠? 드세요. 자네가 이 일만 해내면은 상해 어느 누구도 우리 조선인들을 업신여기지 못할 걸세. 나라 없이 우리 조선 사람들은 어딜 가나 가랑잎 같은 신세가 아닌가. 결리사이 견이 있으면 눈앞에 이득을 보고든 의로움을 생각하고 위급함을 보고든 목숨을 던져라. 어허! 아니 자네! 이 말은 어디서 들었는가? 어? 이 안중근 의사 선생님의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중근 전기를 읽었죠. 아 그런 게 벌써 나왔는가? 이 글 밑에 찍혀있던 손조장이 늘 제 머릿속에 선명합니다. 그 왜 있지 않습니까? 이 넷째 손가락 마디를 잘라서 새끼 손가락에 그래 간지를 냈단 말이지. 무엇보다도 이 또 히로부미와 무사 대 무사로 맞선 그 기계가 정말로 흠모할 만합니다. 다나카가 상해에 온다니 아는 사이 헐빈 거사가 생각나는군요. 그 자네가 오해하는 것이 있네. 그것은 1대1로 맞붙은 것이 아닐세. 그것은 홀몸으로 적의 수계를 급습하는 자객의 행위지. 정규전에 공격하고는 다른 것이야. 뭐 우리가 하는 일도 그렇지. 무사 대 무사로서의 전공법은 아닌 것일세. 아니, 왜 그렇습니까? 왜 한 번도 정면으로 치지 못하는 겁니까? 그야 그 적이 너무나 강성하기 때문이 아닌가? 그렇군요. 뭐 젊은 친구 기기가 대단하긴 했지.
그분을 원래 알고 계셨습니까? 한때 그의 부친 안진사를 알고 지냈어. 그렇습니까? 일어서게. 예? 계획을 세워야겠네. 이번 타나카 암살조는 세 겹으로 짜야겠어. 실패의 가능성을 아예 차단하는 거야. 놈의 행선지 세 지점에 동지들을 배치해 연속으로 타격을 하는 거지. 타나카, 너는 이미 죽은 목숨. 왕 사장. 내 갑자기 급한 용무가 생겨 지금 가봐야겠어. 그러니 주문한 요리는 다음에 와서 팔아드려야겠구만. 그렇게는 아니 되지. 벌써 삶고 썰고 기름에 튀기고 하는 중인데 일품 요리로 쫙! 미안하게 됐어. 싸우지에 요리 다 됐지? 아니면 내 카드가 금방 돌아오리다. 아, 지금 나온다. 일품 요리. 멍청이! 자네 먼저 나가 있게. 선생님 어찌하시려고? 나가 있으래도! 진나라 왕 영정은 연나라 사신이 번호기의 목을 베어 지도와 함께 바치러 왔다는 말을 듣고 기꺼이 사신을 접견하기로 했다. 단 위로 오른 현관은 진왕이 상자를 열어 번호기의 목을 들여다보는 사이 지도를 펼쳐 그 안에 감춰둔 비수를 꺼냈다. 군신이 모두 놀라 어찌할 바를 몰랐다. 이를 그르쳤음을 알고 현관은 기둥에 기대어 웃으며 말하였다. 일이 실패한 것은 그대를 산채로 잡아 협박하여 대자에게 보답하고자 하였기 때문이다. 형가가 단 아래로 굴러떨어지며 숨을 거두자 무장들이 몰려가 서둘러 그의 몸에 하나씩 자기 칼을 꽂는다. (1931년 12월) 중국 상하이 프랑스 조계의 한 식당. 그리하여 진나라에 대한 각국의 저항은 사그라졌고 이로써 진왕 영정은 천하를 평정하여 통일 왕국을 세우고 스스로 황제라 칭했으니 후세의 글을 일컬어 진시황이라 한 것이지요. 사기 자객 열정. 선생님, 여기서 뭐 하시는 겁니까? 그렇게 됐네. 여기서 며칠 그릇 닦고 소재하고 그러기로 했네. 아니 그럼 그날 돈이 없으셨던 겁니까? 있지? 있었지. 그러나 그건 거사 자금으로 써야 할 돈. 거지 같은 조선놈들 같은 거. 죽겠어요. 저들이 중국말을 하려고? 아니 그런데 그 자네는 아직 동경으로 안 떠났는가? 그 오늘이 오성윤 김익상 이종환 동지의 거사일 아닙니까? 그걸 보고 떠나도 늦지 않을 것 같아서. 그래. 어찌 되었는가?
그 한 방에 고통 없이 날려보냈다면 좀 서운한데. 그게 조금 서운하게 됐습니다. 아이 저런, 너무 신사적으로 전환한 게로구만. 어? 자자자자, 어디 한번 얘기해 보게. 자, 이 다나카 대장이 배에서 내린 황포탄 부대엔 많은 사람들이 운집해 있었습니다.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있었죠. 그렇지. 중국 사람, 조선 사람, 일본 놈들, 영국 사람, 러시아 사람, 미국 사람, 독일 사람, 파란 사람, 폴란드 사람, 이태리 사람, 서바나 사람, 포르투갈 사람, 안남 사람, 인도 사람, 에집트 사람, 토이기 사람, 이란 사람. 그만하고! 제 1선을 맡은 오성윤 동지, 자타가 인정한 사격의 달. 다나카가 사다리를 내려오며 만면에 미소를 띠고 이 영접 나온 일본 놈들을 향해 손을 흔들 때, 오호라, 이때다. 우리의 오동지 군중 틈에서 권총을 꺼내 다나카의 가슴을 향해 한 발 탁! 그런데 뒤따라 걸어오던 서양 여자가 가슴을 움키며 쓰러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적중을 자신한 오동지는 군중 앞으로 뛰어나오며 양팔을 높이 들고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이때 전신주 뒤에 몸을 숨긴 제2선 김익상 동지는 안타까워하며 안 맞았다! 안 맞았어 임마! 소리치고 이 틈에 놀란 다나카는 자동차를 향해 다른 듯입니다. 하지만 이때를 놓칠 김동지가 아니죠. 다나카의 뒤통수에 대고 땅! 그리고 또 땅! 그러나 맞지 않습니다. 모자에 구멍만 뚫립니다. 그러자 우리의 김동지 호주머니에 감춰뒀던 폭탄을 꺼내 자동차를 향해 던집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꽝 소리가 나지 않는군요. 한전핀을 뽑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동차는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고 어찌합니까? 이때 멀리서 지켜보고 있던 우리의 제3선 이종암 동지, 회심해 투척! 꽝! 이종암 동지!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제 입으로 폭발 소리를 냈겠습니까? 폭탄은 터지지 않고 마침 앞에 서 있던 영국 헌병이 발로 차 바닷물 속으로. 다양한 중국 놈들은 시끄럽다니까. 싸움 날라. 생긴 것도 우락부락한데. 괜찮아. 우리 말을 알아들으려고. 중국 사람 아닌 것 같은데? 안 되겠네 봉청이. 지금 당장 동경으로 떠날 채비를 서둘게. 이제 단도직입 저기 심장부를 치는 수밖에. 예 선생님, 그런데 저도 떠나기 전에 단지를 할까 합니다. 왜? 뭐 손가락이라도 구워 먹고 가려는가? 결리 사이 견위 수명. 손가락을 끊는 것은 한순간, 눈 질끈 감으면 못할 것도 없네만 그 고통과 불편이 길어. 그일을 앞두고 할 일은 아니야. 하지만 이 안중근 그 의사께서 사람 얘기 좀 작작 섞이게! 자네가 이번 거사에 성공하기만 한다면 후대 청년들은 안중근보다 이봉창을 민족의 영웅이라고 할 걸세. 그럴까요? 그럼. 자, 그 부두로가 배편을 알아보세요. 2, 3일 안에 규슈로 향하는 배가 있을 거야. 사장님! 사흘이란 건 음식값으로 제하고 이틀 반이란 건 세매 주시오. 에게 가세. 누구? 거렁뱅이들이지 뭐. 저래봬도 조선인 임시정부의 주석이랍니다. 어머나? 그럼 일본 경찰에 밀고 오면 저것들이 돈덩어리로구만. 그런데 왜 뭐가 문제라는 거요? 뭐 폭탄이 자꾸 안 터진다나? 잠깐만. 그대들은 누구? 아! 음식값은 얼마나? 아이씨. 하산 이븐 알 사바가
아사신파를 창설한 것은 십자군 침략이 있기 6년 전. 역사상 유례없이 이름을 떨친 암살단 아사신파는 지금의 테헤란 북서쪽 140km에 자리 잡은 독수리 요새를 본거지로 하여 열혈 시아파 무슬림으로 조직되었다. 이들은 박해당하는 시아파의 부흥을 목표로 대세를 장악하고 있던 순니파 권력자와 종교 지도자들을 하나하나 제거해 나갔다. 서기 1129년 히지라력 522년 성지 예루살렘 탈환을 명목으로 서유럽의 군사들이 아랍을 침략. 수십 년째 사륙과 약탈의 전쟁을 벌이고 있던 때 프랑크 기사들은 일치단결에 공격해온 데 반해 아랍의 각국은 분열돼 있었다. 아사신파 또한 분열의 한 축이었다. 그들은 종교적 신념과 종족 간의 반목을 이유로 무슬림의 적인 프랑크군과 내통하고 있었는데 그 연결고리가 다마스쿠스의 집정관 알 마즈다간이었다. 이에 젊은 장수 아타베그 부리는 분연히 일어선다. 얼마나 많은 피가 뿌려졌는가! 얼마나 많은 꽃다운 처녀들이 수시로 그 아름다운 낯을 가려했는가! 시리아의 형제들이 낙타의 볼기장이나 독수리 내장으로 연명하고 있는 이 마당에 용맹스러운 아랍인과 페르시아인들이 저들의 공격과 치욕을 받아들이다 못해 원수와 손을 잡다니! 그날도 왕성의 장미별장에는 장관들과 장수들이 모여 있었다. 하루의 정사를 마감하는 자리였다. 관습에 따르면 집정관은 가장 늦게 자리를 뜨게 되어 있었다. 아타베그 부리는 끝까지 자리를 지켰다. 이윽고 단둘이 남자 부리는 숨어있던 누이에게 신호를 보내고 그러자 그의 누이는 알 마즈다가니의 머리를 칼로 내리친다. 종족을 배신한 암살단의 배우는 이렇게 처단된 것이다. 강교한 술책에 의존하는 자를 신은 어떻게 처벌할지 똑똑히 보라! 모든 것은 신의 뜻대로 인시알라. (1931년 12월) 중국 상하이 프랑스족의 한 식당. 니하오 왕 사장. 그 오늘은 우리가 괜히 할 얘기가 있으니 손님 받지 말고. 웃기지 말고 앉으자. 어머나, 어쩌다 젊은 분의 손가락을. 내 굳은 결심을 보일 일이 있어서. 녹슨 칼을 잘못 놀려 파상풍에 걸렸다오. 얼마나 아프겠어. 그 달랑달랑하는 손가락을 뗄 수도 없고 다시 붙일 수도 없고. 내 그 기분을 알지. 죄송합니다, 선생님. 자네가 아니더라도 김지섭 동지가 잘 해낼 거야. 여기 편지가 도착했네. 자네가 한번 읽어보게. 워낙 깨알같이 써놨어. 내 아버지께서 돌아가실 때 시골 가난한 집에 고명한 의사를 부르겠나 명약을 써보겠나. 할머니 임종시에 아버지께서 단지를 해 입술에 피를 적셔주었다는 얘기가 생각이 나대. 그런데 내가 단지를 하게 되면 어머니께서 상심을 하실 것 같고, 그래서 다리살을 베리라 마음 먹고 어머님 안 계신 틈을 타 이 왼쪽 허벅지에서 고기 한 점을 떼내었네.
고기를 불에 구워 잡수시게 하고 흐르는 피는 입에 넣어드렸지. 그런데 아무래도 분량이 좀 적은 듯해. 그래서 다시 칼을 들고 이번에는 좀 크게 베자 했지. 그래 용기를 천배더네 내 살을 베었네. 근데 이 살점이 떨어지지는 않고 아프기만 한 거야. 이 베어진 살점을 손으로 잡고 당겨보는데 이게 떨어져야 말이지. 그 상청을 설치하고 조문을 봤는데 이 썰어만 놓고 떼내지도 못한 다리 때문에 정말 눈물이 철철 나대. 근데 자네가 왜 우나? 참 슬프네요. 이 편지. 어디 한번 읽어보게. 동지 여러분, 폭탄 세계와 함께 화물선 야마시로 석탄 창고에 숨어들어 상하이를 출발한 지 12틀 288시간 만에 저는 원수의 땅 일본에 도착하였습니다. 규슈 야와다에 상륙하여 한 여관에 들었으나 그동안 어둡고 이 좁은 창고에 숨어있느라 운동도 하지 못하고 햇빛 한 가닥 쬐지 못한 다음이라 안색은 창백해지고 가슴은 울렁울렁 이 팔 다리를 움직이는 것조차 자유롭지 못한 일개 등신이 되었습니다. 와 그래도 이 수면이 보약이든가 내리 사흘 잠을 자고 나니 겨우 혼자 힘으로 움직여볼 정도는 되었으나 이로 인해 여관비를 너무 많이 지출하게 된 것은 안타까운 일이옵시다. 내가 너무 연로하신 후배를 보냈나? 애초에 제가 출발할 당시에 1화 40원 외에는 더 가지지 아니한 것을 아시죠? 이 배 안에서는 하루에 한 번 주먹밥을 넣어주었는데 와 이것으로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중간에 이 외김치도 조금씩 물도 이따금 담배도 종종 자입하였는데 여기 약 5원의 돈이 허비되었습니다. 또 상륙하여서는 이 밀항을 주선해준 선원이 협조한 사람들에게 술 한잔 대접하지 않을 수 없다 하여 달라는 대로 7원을 주었지요. 또 동경까지 같이 갈 여비가 없으니 집에 가서 주선하여 오겠다. 그러니 집까지 여비 5원을 달라 하여 주었는데 이게 아직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 여관비는 3박에 12원이요. 그동안 약간의 잡비가 3원이 들었습니다. 그러니 남은 돈은 불과 5원입니다. 아닌데 8원이 남는데. 그 승선하기 직전 배웅 나온 동지가 이 3원을 빌려달라 하기에 다 주었습니다. 아니 그 쥐꼬리만한 거사자금을 띄어 빌려달라는 놈은 또 누구야? 이곳에서 목적지까지 3등 열차 차비만 해도 15원이요. 또 최후의 일가까지 무엇이든 먹고 지내자면 최소한 4, 5원. 목적지에 가서 전차비, 인력거비 등에 적어도 4, 5원은 들 터인데 그런즉 부족액이 20원 이상이라 이 아무리 둘러봐도 아느냐 하나 없는 객지에서 이 어이하면 좋을까요? 정말 안타깝다. 혁명에 정신이 넘치나 무력이 따르질 못하는구나. 아니 이 사람들은 지난번에 여기서 우동을 먹던. 맞았어. 엊그제부터 우리 샹하이 대반점이 주방을 맡기로 했지. 특별히 신센형을 위한 주문 요리를 담당할 요리사들이요. 무슨 말씀이신지. 뭐 조선 요리라도 한다는 말씀이요. 샤오지야. 이 사람들은 러시아, 유태계, 미국 이민 출신으로 걸어다니는 혁명연구소라고나 할까? 이미 러시아에서는 혁명이 국가 사업이 되었고 미국에선 혁명이 불가능하게 돼버렸습니다. 우리가 부모에게 물려받은 것은 이제 혁명 요리 제조법뿐. 떠돌이 폭탄쟁이들이로구만. 어차피 진센형은 이런 게 필요하고 성능 좋은 우리 샹하이 대반점 요리를 사주셨으면 해서. 내가 좀 두고 봤다가 나중에 사드리면 안 될까? 내가 김 대통령님에 대한 얘기는 대강 들었습니다. 이 혁명 사업에는 무엇보다 이 무력의 질이 중요한 법! 진센형, 솔직히 지금까지 요리도 안 팔아주면서 우리 가게를 사무실로 써왔잖아! 그동안 혁명의 역사를 보자면 제대로 된
폭탄을 쓴 거사는 매번 성공했죠. 그렇지만 불량 폭탄을 쓴 거사는 매번 실패하고 아까운 목숨만 날리지 않았나요? 아! 이번에 가져간 폭탄은 틀림없어. 내 두었다가 필요가 있으면 살이다. 어디 폭탄을 사두면 썩는답니까? 쉰답니까? 글쎄 아직은. 좋았어! 이 제품의 성능을 보면 생각이 달라질 거요. 나갑시다! 따박 말 끊고 말이야 저게. 어? 저 실례하지만 (1892년 5월) 미국 펜실베니아주 홈스테드시 카네기 철강 공장에서 파업이 발생했다. 그러자 경영자인 헨리 클레이 프릭은 오히려 임금을 삭감할 것을 결정했고 노조원들은 쟁의에 돌입했다. 러시아 출신의 아나키스트 엠마 골드만과 사샤 버크만, 그들은 매사추세츠주 워체스터에서 아이스크림 가게를 시작하고 있는 중이었다. 돈을 벌면 조국 러시아로 돌아가 혁명 자금으로 쓸 생각이었다. 그러나 홈스테드의 거사를 신문에서 접한 이들은 당장 노동자들의 투쟁에 합류하기로 결심했다. 홈스테드로 가는 도중 뉴욕에 내려 동지들을 규합하던 이들에게 뜻밖의 새로운 소식이 전해졌다. 프릭이 기관총으로 무장한 구사대를 동원해 새벽에 노동자들을 급습하여 무차별 난사, 수많은 사상자를 냈다는 것이다. 엠마와 사샤는 계획을 바꾸어 프릭을 직접 응징하기로 결심했다. 우선 사샤는 책을 보고 사제폭탄을 제조, 스탠튼 섬에서 폭파 실험을 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사샤가 여인숙으로 돌아왔을 때 엠마는 러시아 혁명사를 읽고 있었다. 어떻게 했어? 모래밭에 폭탄을 파묻고 심지에 불을 붙였어. 그리고는 뛰었어. 모래사장 뛴다는 게 그렇게 힘들 줄은 몰랐어. 그렇겠지. 발이 푹푹 빠질 테니까. 그래서? 계속 뛰었어. 뛰고 또 뛰었어. 그래서? 한참을 뛰었어. 그래서? 막 뛰었어 막. 아니 그래서? 이게 안 터지는 거야. 안 되겠어. 나 혼자라도 프릭한테 가야 되겠어. 이 권총 한 자루만 있으면 돼. 나도 같이 가래 사샤. 아니야 엠마. 넌 내가 프릭을 처단하고 나면 이 거사의 정당성을 대중한테 알려야 돼. 하지만 난 여자니까 너보다 프릭한테 접근하기 쉬울 거야. 넌 나를 도울 일이 많아. 혁명 긴 거니까. 동지는 사는 것도 죽는 것도 늘 함께하는 거야. 그때 제시도 소피아도 그랬잖아. 우리가 어디에 있든 우리 마음이 함께하면 되는 거야. 엠마. (1881년 3월) 소피아 페로브스카야가 이끄는 암살단이 페테레스부르크 중심가를 지나는 짜르 알렉산드르 2세의 마차에 폭탄을 던지는 데 성공했다. 첫 번째 폭탄으로 마차가 부서지자 짜르는 뛰어내렸다. 이미 많은 근위병들이 쓰러져 있었다. 이때 두 번째 폭탄이 날아들어 그의 몸을 갈기갈기 찢어놓았다. 거사가 성공하자 그녀는 도피 행로에 오르기 전에 동지들의 아지트를 마지막으로 방문한다. 그곳은 유태인 여성 혁명 전사 제시 해프만이 지키고 있었다. 왔어? 그게 어떻게 됐어? 제시 성공이야. 인민의 이름으로 짜르를 처단했어. 인민 만세! 강하다 소피아. 이제 여길 빨리 떠나야 돼. 그이는 어디에 있어? 이미 몸을 피했어. 그럼 너 먼저 피해. 뭐 나야 직접 가담한 것도 아닌데 나한테 무슨 일이 있으려고. 저들이 노리는 건 우리 행동대뿐만이 아니야. 너까지 주모자로 몰아서 러시아는 유태인 혁명 세력을 쓸어버리려 할 거야. 서둘러.
하지만 그이가 여기 한번 들리지 않을까? 유태인의 운명이 너의 안전에 달려있어. 그 일을 좀 한 번만 보고 나서. 지금 그럴 시간 없다니까. 소피야! 그이가 살면 나도 살고 그이가 죽으면 나도 죽어. 나 그이의 아이를 가졌어. (1931년 12월) 중국 상하이 프랑스 이제 우리 조계의 한 제품의 성능을 식당. 보니까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동경에서 오는 소식을 기다려 봅시다. 폭탄 모양도 여러 가지로 디자인할 수 있답니다. 사과 폭탄, 인형 폭탄, 빵 모양 폭탄, 물통 폭탄, 벤또 폭탄. 가격은 얼마나? 한 방에 200원. 에이, 그렇게는 못 사지. 투척용 폭탄을 사시면 자폭용은 더 물어드리지. 아니 근데 그 처자는 뭘 그렇게 읽고 있노? 제발 도스토옙스키 책 모양으로 된 폭탄도 디자인할 수 있답니다. 바그다드에서 왔다죠. 영국 남자하고 결혼을 해서 신혼여행을 왔는데 상하이에 도착하자마자 남자가 도망을 쳤다나 봐요. 참 멀리도 버리러 왔네요. 바람소리 쓸쓸하고 역수는 차갑고 잔사 한 번 가면 정말 안 살 거요. 아, 글쎄 좀 기다려 보자니까. 와 사장! 드디어 신문에 났어! 그래, 어디 한번 읽어보. 동경 이준규의 폭탄 투척이라. 당일 현장의 광경을 보건대 하우 6시 넘어 궁성 이준교 부근을 배회하는 사나이가 있으므로 경비를 하던 순경이 밤이 되면 창간을 할 수 없으니 돌아가라 하였더니 즉시 그 자리를 떴으나 잠시 후 다시 돌아와서 계속 배회하고 있었다. 아, 이준교 부군녀면 제가 잘 알죠. 김진업 동지 이랬을 겁니다. 양화대에서 돈이 되는 건 모조리 전당포에 맡기고 겨우 돈을 만들어서 동경까지 왔다! 제국을 외로 돌입해서 고관들을 일거에 폭사시킬까? 그런데 아니 이 의회는 휴회 중이라 이 언제 개회할지도 미정이라고? 그렇다면 좋다. 여비는 떨어졌겠다. 몸에 폭탄은 지렸겠다. 에라, 황궁으로 뛰어들어가자. 성공만 하면 일본 제국의 뿌리를 뽑는 셈. 황궁으로 가자! 다시! 순경이 누구냐고 물은자 그는 몸에서 폭탄을 꺼내 순경을 겨누고 던졌으나 폭탄은 이준교 중앙에 떨어지며 폭발되지 않았다. 그때 근위연대 병사가 그 광경을 보고 총을 겨눈 즉 그는 두 번째 폭탄을 던졌으나 폭탄은 정문석 치기 위에 떨어졌다. 불발! 이에 보초병들이 달려와 그를 다리 난간위에서 붙잡으니 제3차로 마지막 폭탄을 투척! 역시 불발! 그 사이 보초병들이 달려와 그를 체포하여 구속한 것이다. 폭탄은 배 안에 습기 때문에 고장을 일으킨 것이라더군요. 그러니까 불량 폭탄을 쓰니까 이름 망치고 아까운 목숨만 날리지 않습니까? 고장난 폭탄을 던졌다면 그건 불능범 아닌가? 무죄! 김지사 1심에서 사형! 봉장해, 이제 정말로 자네가 떠날 때가 되었네. 손가락은 다 나았지? 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네 어깨 우리 독립투쟁의 사활이 달려있네. 자네를 믿으이. 선생님, 선비는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하여 죽는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여자는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을 위하여 얼굴을 단장한다 했지? 슈벌, 제시 줬어. 니왜 진짜랑? 이 말을 남긴 예양은 그뒤 어찌 되었을까? 예양은 복수를 위해 이름을 바꾸고 변장을 하여 조양자의 궁으로 들어가 뒷간이 벽을 바르는 일을 했지. 몸에 비수를 붓고서 기회를 틈타 양자를 찔러 죽이려 했던 것인데. 샤오지야! 자네가 조양자라 하고 내가 예양이라고 해보세. 자, 여기 이만큼이 뒷간
잠깐이라 하고 내가 들보에 올라 숨어 있는데 조 양자가 저기서 들어오는 거야. 저기 저놈 왜 있었어 너? 너무 빠르지? 뭔가 일을 보다가 다 큰 저자가 저기 저놈이 수상하다. 예양의 품에서 비수를 꺼내며 양자를 덮친다. 예양은 곧 제압당한다. 네, 지백이 복수를 하려고 하였소. 의로운 자루구나. 지백이 망하고 그의 후사조차 없는데 그의 가신으로서 주군의 원수를 갚겠다고 하였으니 이자야말로 의인이로다. 가라! 내 너를 어찌 죽이랴. 내가 조심하여 피하면 그뿐. 야! 얼마 후 예양은 다리 밑에 숨어 양자가 지나가기를 기다렸지. 양자가 다리에 이르자 말이 돌연 놀라니 양자가 이는 필시 예양일 것이다 하며 말해서 내린다. 샤오지에 필시 양일 것이다. 야! 아! 야! 야! 역시 양자가 단숨에 제압한다. 그대는 일찍이 범씨와 주광씨를 섬기지 않았는가? 지백이 그 둘을 멸하였는데도 그대는 그들을 위해 복수하지 않고 대려 지백의 신하가 되었다. 이제 지백이 죽었는데 그대는 어찌 그를 위해서만은 이토록 끈질기게 복수하려는 것이냐? 제가 범씨와 중앙씨를 섬겼으나 그들은 모두 저를 보통 사람으로 대우하였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보통 사람으로서 그들에게 보답하였을 따름입니다. 그러나 지백은 저를 국사로 대우하였으므로 저 또한 국사로서 그에게 보답하려는 것입니다. 예자여, 이제 충절로서 그대의 명예는 이루어졌고 과인이 그대를 용서함도 충분하다 하겠노라. 그러니 이젠 그댈 다시 놓아주지 않으리. 각오하라! 잠깐! 제가 듣기로 현명한 군주는 남의 미명을 덮어 가리지 아니하고 충신은 이른과 절개를 지키기 위하여 죽을 의무가 있다 하였습니다. 원컨대 제가 천하의 옷을 얻을 수 있다면 그것을 칼로 쳐서 그로써 원수를 갚는 셈 치고자 합니다. 이를 이루게 해주신다면 비록 죽어도 여한이 없겠습니다. 누구? 내 의관 한 벌을 가져오너라. 지그럴 시간이 어딨나? 네, 드디어 지하에 잠든 지백에게 보답할 수 있게 되었도다. 야! 핫! 핫! 야! 핫! 야! 와. 이랑의 옷을 구해보는 것도 좋은 계책일 것이야. 그거 얼마라고 했어? 한 방에 200원! 100원에 합시다. 150원. 내가 정말 돈이 없어! 125원. 10원 더 드리리다.
워체스터에서 뉴욕까지 기차비를 지불하고 엠마에게는 60달러가 남았다. 뉴욕에 도착해서 20달러가 이런저런 경비로 나가고 폭탄 재료를 사는데도 상당한 돈이 지불됐다. 피츠버그로 가는 경비까지 50달러가 더 들 것이 틀림없었다. 하는 수 없이 엠마는 사샤를 먼저 보내고 자신은 뉴욕에 남아 자금을 만들어 보내기로 한다. 그런데 어떻게? 며칠 후 잠자리에서 일어나면서 내게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거리로 나가는 것이었다. 그래, 몸을 파는 거야. 왜 이 생각을 못했을까? 나는 죄와 벌의 소냐를 생각했다. 심약한 소냐도 몸을 팔았는데 나라고 왜 못해? 나한테는 소냐보다도 더 큰 명분이 있는데. 사샤, 그의 행동을 위해서, 인민을 위해서. 그런데 내가 정말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을까? 모르는 남자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 나는 베개에 얼굴을 묻었다. 나약한 겁쟁이. 사샤는 목숨을 내놓았어. 그런데 끝까지 너는 이 몸뚱아리도 못 주는 거야? 정말 난 정말 어쩔 수 없는 겁쟁이야. 몇 시간을 누워있다가 마침내 나는 일어나 거울 앞에 섰다. 저녁이 되자 엠마는 밤의 거리 14번가로 나갔다. 건너편 아파트에서 일하는 하녀에게서 5달러를 빌려 레이스 달린 속옷과 스타킹을 사입고 하이힐을 신었다. 그녀는 거리의 이쪽 끝에서 저쪽 끝으로, 저쪽 끝에서 이쪽 끝으로 쉼없이 걸었다. 사샤가 이걸 이해해줄까? 그럴 거야. 목적은 수단을 정당화할 수 있다고 그간을 말했잖아. 수십 번을 왔다 갔다 하면서 마음은 차분해졌다. 그러나 막상 낯선 남자가 접근해 오면 걸음은 다시 빨라지는 것이었다. 11시가 다 되어 평생 처음 하이힐을 신어 발은 붓고 피곤해 지칠 즈음 엠마는 마지막 결심을 한다. 아이씨, 지금부터 제일 처음 나한테 접근한 남자를 무조건 따라가는 거야. 곧 잘 차려입은 노신사가 다가와 말을 건넨다. 노신사. Let's have a drink. Little girl. 엠마. 네? 어디 가서 한잔 할까? 아가씨? Alright. 그들은 근처의 살롱으로 들어간다. 말 없이 둘은 맥주를 마신다. 아가씨는 이 일엔 햇병아리로. 그렇지? 그걸 어떻게 하세요? 거리에서 아가씨를 지켜봤지. 남자가 가까이 다가가기만 해도 얼굴이 헬스케지면서 걸음이 빨라지고. 여기에 나온 이유가 뭐든 호기심 때문이던가 즐기기 위해서는 아니라는 거지. 그래요. 여기에선 수천 명의 처녀들이 경제적인 억압과 수탈로 거리로 내몰리고 있으니까. 그런 얘기는 어디서 들었지? 미래 하늘에서 배트맨이 내려와 가난한 뉴욕 시민들한테 돈을 나눠줄 거란 이야기를 들었지. 난 경제적인 것엔 관심이 없고 아가씨가 왜 거리로 나서는지도 내 알 바 아니야. 하지만 청년 노릇도 기교가 있어야 하는데 아가씨 그거 배웠나? 그는 10달러짜리 지폐를 꺼내 엠마에게 내민다. 자, 이거 넣어.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요. 저랑 잘 게 아니라면 왜 저한테 돈을 주시는 거죠? 그렇게 차려입는데 비용이 들었을 테니까 말이야. 만약 아가씨가 정말로 거리의 여자가 되려 했다면 아마 나는 아무 상관하지 않았을 거야. 그렇지만 어찌어찌 뜻한 대로 그렇게 되었더라면 아가씨는 분명 두고 후회할 거야. 두고?
아가씨는 아주 젊고 매력적이야. 그렇지만 어리숙하고 순진한 아기지. 23살이나 됐다고요. 그렇게나. 하지만 나이 든 사람들도 가끔씩은 바보가 될 때가 있지. 날 봐요. 내가 올해 61거든. 그런데도 가끔씩은 바보 같은 행동을 한다. 선생님, 그 이름하고 주소를 가르쳐 주세요. 배트맨. 거리로 나온 엠마와 노신사는 악수를 나누고 서로 반대 방향으로 걷기 시작한다. 엠마는 말한다. 내가 몸을 버리지 않은 것은 결국 사샤를 사랑하기 때문일까? 내가 몸을 팔아 사샤에게 돈을 보내준다면 정말 행복했을까? 지금보다 더? 사샤와 운명을 같이 하지 못하는데도 내가 행복한 것은 무엇 때문일까? 그때 남편과 뱃속에 든 아이와 함께 죽었더라면 제시는 행복했을까? 근데 사시한테 보낼 돈은 어떻게 마련한다? 제시 헤프만은 사건 후 암살의 주모자들과 함께 체포되어 교수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그녀는 임신 중이었기 때문에 처형당하지 않았고 국제사회의 압력으로 무기징역으로 감형되어 시베리아로 보내졌다. 남편이 처형되었다는 소식을 듣지 못하고, 아니 그래도 남편이 살아있을 거라고 믿으며 그녀는 매 끼니 검은 규리빵을 맹물과 함께 먹으며 출산을 기다렸다. 매일매일 자장가를 연습하며. 그리고 1881년 10월 제시는 난상 끝에 조산아를 낳았고 아기는 바로 고아원으로 보내졌다. (1931년 12월) 중국 상하이 프랑스족의 한 식당. 이봉창 선생, 마지막 가시는 길이니 이 돈은 동경 가시기까지 다 쓰시고 도착 즉시로 내일 다시 송금하리다. 한 장 박읍시다. 후대에는 자주 독립된 나라에서 태어나 성한 손가락 자르지 말고 전수까지 육신을 보존합시다. 그리고 이건 덤이랍니다. 자, 웃으세요. 자, 아이. 자, 선생님, 저는 이제 영원한 쾌락을 누리고자 길을 떠나는 것이니 웃는 얼굴로 사진 찍읍시다. 그 사진값도 덤으로 하는 거요. 2002년 10월 러시아 모스크바의 뮤지컬 극장 돔 쿨투리에 체첸으로부터 러시아 군대 철수를 요구하는 50명의 무장반군이 침입. 관객들을 인질로 삼고 러시아 정부의 군경과 대치하고 있었다. 그 인질범들 중에는 전몰 반군의 미망인들도 18명 끼어 있었다. 1783년부터 시작된 러시아의 체첸 침략은 초토화 작전, 강제 이주, 학살, 강간에 의한 식민화의 역사였다. 러시아 군인을 한 명도 죽이지 못한 사내는 장가를 갈 수 없다는 속담처럼 체첸의 남자들은 기꺼이 아내와 자식들을 남겨두고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쳤다. 1991년 소련이 붕괴하자 체첸은 다시 독립을 선언하였다. 그러나 체첸 지역의 막대한 석유를 포기할 수 없는 러시아는 1994년과 1999년
다시 침공을 재개했다. 그러나 인구 80만 명의 체첸에는 아직도 싸울 전사들이 넘쳐났다. 참 조용하다. 다들 자잖아. 저기 아나이크도 경계를 하지 저렇게 졸면 되나? 벌써 나흘째잖아. 다들 지치고도 남지. 저기 저 아이 봐봐. 오늘 밤엔 전혀 안 자네. 그러게 눈이 참 예쁘다. 총알에 몸이 벌집이 돼주고 우리 야생카 생각해봐. 걱정 마. 저 아이가 아무리 예뻐도 이 폭탄줄은 꼭 당길 거니까. 바깥도 참 조용하지. 근데 이렇게들 졸다가 저들이 치고 들어오면? 여기 인질이 700명인데 함부로 쳐들어올 수 있겠어? 줄 꼭 쥐고 있어. 무슨 소리만 들리면 당기는 거야. 근데 참 조용하다. 근데 이게 무슨 냄새야? 뭐 이상한 냄새가 안 나? 독가스? 독가스는 무색무취야. 맞는지도 모르게 한순간에 가게 돼 있어. 언니가 방구 낀 건 아니지? 베로프가 그립다. 이제 그의 방귀 냄새까지 그립네. 난 그의 얼굴을 떠올릴 수가 없어. 글쎄 달려가 봤더니 폭탄에 머리가 날아가 버렸더라고. 목이 떨어져 나갈 때 너를 더 이상 볼 수 없어 머리가 더 슬퍼했을까? 너랑 그걸 할 수 없다고 몸뚱이가 더 애통했을까? 내가 러시아 놈들한테 당하고 난 뒤로 그인 날 한 번도 안지 않았어. 어지러워. 그치? 보드카 한 병은 마신 것 같지? 저기 왜? 저기 베로프? 응? 어디? 저기 나한테 손을 흔들잖아. 아니 어디? 저기. 정말 베로프가 저 세상에서 휴가 나왔나 보다. 네 가랑이 냄새 그리워서. 정말 그이도 있다. 저 뒤. 정말? 그이도. 조심해. 줄 놓지 말고. 알았어. 근데 저희가 왜 점점 뒷걸음질을 쳐? 여보. 저기. 왜? 저기 아직도 내가 앉아있네? 어디? 저기. 정말? 나도 저기 그대로 앉아있네. 우리 벌써 죽은 거야?
러시아 진압 특공대는 새벽 4시를 기해 신경가스를 투입, 반군과 인질들을 질식 마비시킨 후 진압작전을 감행했던 것이다. (1932년 1월) 중국 상하이 프랑스족의 한 식당. 바람소리 쓸쓸하고 역술 차갑구나. 장사 한번 가면 아니지? 我去了呢。风萧萧细雪寒，壮士一去不复还。金大人，金大人，뭘 그렇게 쓰고 있어? 자서전 이제 거의 다 완성하고 부록을 쓰고 있다. 사실 날도 많은데 벌써 웬 자서전? 집도 나라도 없이 풍찬 노숙하며 쫓기는 신세. 언제 어디서 죽을지 누가 알겠어. 어디 한번 읽어보셔요. 소조가 우리말을 아는가? 제발 그만 좀 하시고. 근데 우리 리셀션한테는 왜 이렇게 소식이 더딜까?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다. 내가 남의 침략에 가슴이 아팠으니 내가 남을 침략하는 것은 원치 아니한다. 우리의 부력은 우리를 풍족히 할 만하고 우리의 강력은 남의 침략을 막을 만하면 족하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되게 하고 나아가 남에게 행복을 주겠기 때문이다. 나라! 진나라! 웬 호들갑이요 왕사장? 일본 놈들이 몰려온다. 일본 놈들이 상하이로 쳐들어온다. 놈들이 상해로 왜? 이 신문 때문이지 뭐야. 한인 이봉창 저격이랑 불행 부충. 결국 실패했단 말인가? 이 선생! 이복장 선생! 리셀션? 이복장 선생! 리셀션! 저격 일환 불행 부중. 중국 신문들의 기사는 일본 군부를 자극하여 상해 128 전쟁을 일으키는 구실 중 하나가 된다. 저격 일환 불행 부중. 한국인 이봉창이 일왕에게 폭탄을 투척하였으나 불행하게도 애석하게도 원통하게도 맞추지 못하였다. (1932년 4월) 중국 상하이 프랑스족의 한 식당. 상대를 제압할 때는 급소를 물고 늘어지는 것이 요체. 이 멱살을 잡더라도 그냥 옷자락만 펴쥐어서는 상대로 하여금 반격의 기회를 주게 되나니 이렇게 바짝 쥐어서 숨통을 압박해야 하네. 알겠는가 봉길이? 예 선생님. 자, 내 멱살을 잡아보게. 예 선생님. 자, 꽉 쥐게 꽉. 꽉! 핫! 쥐어! 어머나 찜찜하기도 해라. 선생님.
기가 꽉 찬 듯하구만. 오늘은 우리가 긴히 할 얘기가 있으니 손이 맞지 말고. 봉길이. 예. 자네가 이렇게 마음의 평정을 가진 것을 보니 이번 거사는 성공하리란 확신이 드는구만. 오늘 사전 답사를 할 겸 홍구공원에 가서 경축식장 구경을 하는데 시라카와 대장놈도 왔을 테다. 제가 그놈 곁에 섰을 때 어떻게 내일까지 기다리는가? 알겠네, 무슨 말인지. 어떻게 내일까지 기다리는고? 오늘 폭탄을 가졌더라면 이 자리에서 당장 쳐죽일 텐데. 통하지만 어쩔 수 없다. 내일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그냥 이 자리에서 짱돌이 들어가지고 저놈의 대가리를 찍어! 아니지. 아니야. 내일이면 무수한 고관과 장성들이 내 폭탄 한 방에 줄줄이 꼬꾸라질 텐데 저 한 놈 목숨으론 성에 안 차지. 그렇지만 맹수의 마음으로 사냥감을 앞에 놓고 인내하자니. 허나 그 포수가 뻥을 쏠 때 먼저 날개하고서 쏘아 떨어뜨리는 것이나 잠자는 사슴을 쏘지 않고 달리기 한 후에 사격을 하는 것은 다 사냥의 괴미를 위함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꾹 참고 돌아온 것입니다. 잘했네, 잘했어. 그 자네야말로 그 조선의 기상이 넘치는 대한의 남아일세. 부끄럽습니다. 선생님 같은 진정한 영웅께서 그리 칭찬해 주시니 선비는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아니야. 위하여 나는 아니야. 여자는 자기를 좋아해. 아니니까. 내 팔자가 이렇다 보니 여기까지 왔네만. 나야말로 그저 초야에 묻혀 농사꾼으로 살면 그만이었을 범부에 지나지 않아. 무슨 말씀을? 여자는 자기를 좋아해주는 사람을 내가 위하여. 일찍이 조락한 집안을 일으키려 공부를 해보았으나 돈으로 과거 급제를 하는 시대 입신양명은 애초부터 글렀고 19의 통학을 알아 소년 접주가 되어 기세를 날렸으나 가보년의 패장이 되어 서학을 하는 해주 청계동 안진사댁 식객으로 전락을 했지. 그때 안진사의 형제들이며 어린 아들도 다 나를 냉소하는 판이었네. 또 한때는 머리를 깎고 불가의 입문을 했지만 그건 뭐 진득하게 했던가. 그렇다고 효자 노릇을 했나. 아내에게는 평생 호강은커녕 오랜 세월 나 때문에 고생만 하다 병든 아내 임종도 못하였지. 아내가 폐렴에 걸려 불란서 조기밥 폐병원에서 마지막 길을 갔는데 내가 거길 못 갔어. 외경과 밀정들이 득식을 하는데 어쩔 수 없으셨겠죠. 그래도 마지막은 지켜줬어야지. 그게 남편 된 자로서의 도리 아니겠는가. 내가 이렇게 못난 사람이야. 선생님은 임시정부의 주석이십니다. 평범한 사람이 어찌 한 정부의 우두머리가 되겠습니까? 나 처음 상해 올 때 그저 임시정부 문직이나 하려고 왔어. 근데 내가 국무령에 취임할 때 여기 임시정부에 이동영 선생하고 이시영 선생, 안창호 선생 몇 분 말고는 동지들이 더 있었는 줄 아는가. 어느 세월에 다들 돌아가시거나 떠나고 말았으니 누가 임정을 맡을 거야. 언젠가 우리 대한이 독립을 맞으면 이 신고의 세월이 역사에 찬란히 빛을 낼 것입니다. 그래, 그럴 테지. 자네, 마지막으로 소원이 있으면 한번 말해보게. 선생님, 만약 네 소원이 무엇이냐 하고 하나님이 물으시면 저는 서슴지 않고 내 소원은 대한독립이요 하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 다음 소원은 무엇이냐 하면 저는 또 우리나라의 독립이요 할 것이요. 또 그 다음 소원이 무엇이냐는 셋째 번 물음에도 저는 더욱 소리를 높여서 내 소원은 우리나라 대한의 완전한 자주 독립이요 하고 대답할 것입니다. 자네 백범일지를 읽었구만. 그래, 나 김구의 소원은 그거 하나밖에는 없다. 독립의 밑거름이 된다면 제 목숨 100번 바쳐도 아깝지 않습니다. 견리사위, 견이수명. 눈앞의 이득을 보면 의로움을 생각하고 위급함을 보고는 목숨을 던져라. 노너 험눈 편에 있는 말이지요. 그게 그랬던가? 어? 예. 왕사장! 왕사장! 우리 이제 가오. 우리 물건 주시오. 그래. 그 얼마라고 했더라? 나 드시오 진다는.
일본 천황에게 폭탄을 던질 생각은 우리 중국 사람 누구도 못했는데 조선엔 이렇게 영웅이 많다는 걸 알았으니 내 어찌 돈을 받겠어. 그래도 그 공짜에는 불량품이 많다던데. 이번에는 진짜 심혈을 기울여 만들었으니 믿어도 좋습니다. 고맙소. 자, 가세. 내 어머니께서 시래기국을 끓여놓기로 하셨네. 그 귀한 걸. 내가 일품 요리를 준비했는데 이번엔 정말 대접하고 싶다. 그래도 그 조선의 시래기국만 할까? 나올 텐데. 샤오지야! 네네, 지금 나가요. 그래. 내 쇠기름도 좀 넣으라고 했네. 형사, 한 번 가면 다시 오지 못하리니 짜장면도 탕수육도 다시 맛보지 못할 걸세. 다시 시래기국 맛을 보겠습니까? 가시죠, 선생님. 그래. 잠깐. 가시기 전에 사진이나 한 방. 선생님, 그 시계 제 것과 바꾸시죠. 왜? 제 것은 6원 주고 산 건데 선생님 것은 2원짜리 아닙니까? 전 하루밖에는 소용이 없으니까요. 자, 웃으세요. 만약 한 나라가 한 나라에 침범당할 때 적이 너무나 강성하여 도저히 대적할 수가 없다면 두 가지 길이 있을 뿐이다. 하나는 굴종하여 노예가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절멸을 각오하는 것이다. 그러나 절멸을 택한다 할지라도 앉아서 죽을 리는 없으니 과거의 역사가 그것을 말하고 있고 연극 자객열전은 지금까지 그것을 보여주었다. 그렇다면 과연 과거만 그러한 것일까? 만약 가깝지도 멀지도 않은 미래에 가령 서기 2051년 지진과 자연재해 핵폭발로 지구 곳곳이 파괴되고 세계 질서는 신흥제국 중국과 이빠진 호랑이 미국 간의 대결로 압축되었다고 하자. 대방봉창! 오사마 부쇼는 일본국 사람이다. 일찍이 항공자위대에 입대해 G사병으로 근무했던 오사마는 제대 후 전일본 초밥왕대회에서 우승, 황실 요리사로 특채되는 영예를 차지하였다. 중미전쟁이 끝나갈 즈음 중국은 종전의 조건으로 미일동맹의 파기를 요구하고 아랍연합의 본토 공격으로 여력을 상실한 미국은 이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 마침내 미군이 열도에서 철수하자마자 중국은 일본 침공을 개시, 하루 4,000회의 출격으로 자위대의 방공망을 마비시키며 사면의 해안으로 상륙, 개전 1주 만에 규슈와 시코쿠를 장악한 후 혼슈 진격을 앞두고 있었다. 총리 대신과 방위청 장관이 후지산 기슭 지하 150m 황실 벙커를 찾아 브로이토 전원과 비밀 회의를 하는 날 밤, 오사마는 한 옆에서 말없이 닭광을 썰고 있었다. 텐노헤카! 홋카이도마저 마침내 중국군에게 장악되었다고 하옵니다. 중국군은 먼저 재래식 고철 미사일을 엄청나게 퍼부어 미사일 방어 체제로 엇갈리게 한 뒤에 신형 미사일로 공격해오고 있사옵니다. 지금 지상에는 놈들의 항공기와 낙하산들로 인해 햇빛이 차단돼 사흘 만에 기온이 20도나 떨어졌다고 하옵니다. 이 놈들의 폭격은 정확도가 형편없어 대부분 민간시설을 파괴하고 있사옵니다. 격추된 중국 비행기의 충돌로 인한 지상의 피해가 폭격의 피해보다 몇 배나 큽니다. 이것은 새로운 개념의 현대전이라 할 수 있사온데, 마침내 저들이 도쿄에 핵을 투하하겠다고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폐하의 시민들이 충격과 공포에 떨고 있사옵니다.
비행기 야속 하도다. 조지 부시 3세가 정말 정말 밉도다. 1, 2, 0이 적들에게 악의 축으로 함께 불리어 왔거늘 어찌 이제 와서 일본만을 쳐버리는거? 텐노헤카 흐를 끼고 싶사옵니다. 이제 저들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수밖에는. 폐하께 이러한 진한을 드리는 불충을 용서할 수가 없어. 할복하고자 이렇게 항복의 조건은 무엇이뇨? 12회 태평양연합 개발권과 오키나와 하량, 요코하마 나가사키항의 100년 조차권, 도쿄 우원의 공원의 중국군 사령부 설치, 그리고 평화헌법으로의 복귀 등 총 99개 항이 옵니다. 유사 이래 독립을 지켜온 이 나라를 통째로 삼키려 하는구나. 항복 조의식을 준비하라. 이때 오사마 부시오 분연히 일어나 천황 앞으로 나선다. 텐노헤카 아니 되옵니다. 오사마군 짐이 깜짝구 놀랐도다. 항복은 천부당 만부당 하옵니다. 아니하고 무슨 수가 있단 말인가? 나서지 말라 초바방. 겐리시기 겐기주매 무슨 뜻일까? 눈앞의 이득을 보면 의로움을 생각하고 위급함을 보거든 목숨을 던져라. 그 옛날 조선에 안 죽힌 의사 선생이 한 말이죠. 원하옵건대 신에게 비행기 한 대만 주시오면 단신으로 날아가 원수의 심장부를 박살낼 것이옵니다. 이때 잠시 약 12초간 침묵이 흘렀다고 한다. 그리고는 그대는 비행기를 몰 줄 아느뇨? 신 또한 항공 자위대 출신이옵니다. 비행기가 떴다 해보세. 새카맣게 상공을 덮고 있는 중국 비행대를 어찌 뚫을 것이며, 뚫었다 하더라도 저게 레이더망을 피해 어찌 중국 본토에 진입할 것이며, 진입하였다 하더라도 단기로 어찌 원수의 사령부를 박살낼 텐가. 다 수가 있습니다. 허나 적들의 폭격으로 남아있는 항공기가 한 대도 없는데 무엇을 타고 갈까? 제국 박물관에 태평양 전쟁 때 쓰던 가미가제 전투기가 한 대 남아있지 않사옵니까? 휘발유만 이빨 넣어주신다면 어디든 날아가지 못하리까. 대일본국 사직이 여기서 끊어진다 하더라도 그대의 충절은 역사의 길이 남으리. 가거라, 오사마! 이리하여 오사마 부시오는 1941년형 비행기를 타고 제국박물관 앞마당을 이륙하였다. 그가 중국 비행대에 제지나 피격을 당하지 않은 것은 이륙하자마자 기술을 돌려 태평양으로 향하였기 때문이었는데, 나의 조국 일본이 이 지경에 이른 것은 저 미국 놈들이 의리 없이 일미동맹을 파기했기 때문이다. 적을 쳐부수는 것은 두 번째. 내 기필코 의를 저버린 대가가 무엇인지 보여주리라. 텐노헤카 반자이! 초바방 오사마는
태평양을 날아가 뉴욕 상공에 채 이르지 못하고 추락하며 자유의 여신상을 들이받았는데 여신상이 와르르 무너진 것은 553마의 비행기가 들이받은 충격 때문인지 때마침 돌진한 지름 1m의 해성에 의한 딥 임팩트 때문인지 분명치 않으나 이는 2001년 9월 11일 쌍둥이 빌딩이 무너진 후 꼭 50년 만의 일이다. (1932년 4월) 중국 상하이 프랑스족의 한 식당. 진나라! 왕대장! 어찌됐어? 성공이요. 대성공! 홍구공원에 폭탄을 거라! 홍구공원의 경축 대상에서 거량의 폭탄이 폭발하여 일본 파경군 사령관 시라카와 대장과 거류민단장 가와시가 즉사하고 시게미치 대사와 우에다 중장, 노무라 중장, 무라이 총영사 등이 중상을 입은 외 하나의 떠리는 군관민 다수가 부상하였다! 선생, 윤복일 선생,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보호하사. 아니지, 이게 아니지. 안익태 선생이 한국 환상곡을 작곡한 것은 1936년 무렵. 그 전까지 애국가는 스코틀랜드 민요 올드랭 사인곡을 따 불렀다고 한다.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지. 언제 놈들이 들이닥칠지 모르네. 여러분, 그동안 고마웠어. 응? 우리 평화의 시대가 오면 다시 만나 그 빼가리나 한잔합시다. 백범은 일단 미국인 피치의 집에 숨어 일경의 검색을 피한다. 이후 백범의 임시정부는 항저우로 옮겨간 후 1934년 난징, 1937년 항코우, 1938년 장샤, 그리고 쾅저우 꾸이양 시절을 거쳐 중국의 남서쪽 끝 총칭까지 이른다. 이 길고 긴 도주의 기간에 백범은 어머니와 맏아들 인을 잃고 조국의 광복을 맞기까지는 13년을 기다려야 했다.
당신